바쁘게 움직이는 마음. 과학자들은 최근에 몇몇 연구를 통해서 내가 매 초마다 4천여 개의 정보를 처리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2천 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 외에 내가 처리하는 정보는 몸 환경 시간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것이다. 다시 말해 매일 우리가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현재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이다. 우리는 또한 환경과 시간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감시한다. 여기에 당신이 한번 경험해 봤을 만한 것을 예를 들어보겠다. 우리는 회사 일이나 학교 공부 집중한다. 하지만 종종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등이 아프진 않나? 피곤하지 않나? 배고프지는? 온도는? 사무실 냄새는? 이 폐지를 여는데 얼마나 걸릴까? 점심시간은? 퇴근 시간은? 생존 모드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는 개인의 신비질의 이러한 중요한 단서들을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변형계의 힘이다. 전도 예배에 직접적인 관여 없이 우리는 매일 몸의 생존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한다. 우리는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외부 자극을 예측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데 보낸다. 결과적으로 뇌의 전도엽을 제외한 모든 엽들이 생각하느라고 바쁜 것이다. 여기에 내가 계속 몰두해 있으면 결국 뇌는 항상 다음 순간을 예측하는 데 바쁜 상태로 고정된다. 즉 기억을 바탕으로 미래의 사건에 집중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엽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우리는 좀 더 자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지 모른다. 책임자가 누군가? 전도엽은 어떤 정보를 들어오게 한 후에 그것을 전면에 배치하거나 아니면 어떤 정보를 제쳤거나 나중에 관심을 갖거나 아예 관심을 갖지 않게 만든다. 일종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셈이다. 우리의 의식적인 인식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기로 선택한 것을 따르고 무엇이든지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 있을 때 움직인다. 하지만 내가 정보를 처리한 것과 우리가 그 정보를 인식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1초에 4천여 개의 정보를 처리하지만 우리는 전도엽을 통해서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인식할 것인가를 선택한다. 지금 이 책을 읽고 있을 때도 우리의 뇌는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서 정보를 수집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전도엽이 그것들을 걸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매일 차를 타고 시동을 걸고 차를 운전한다. 이것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엔진 소리조차 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는 후드 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된다. 그제야 우리는 엔진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전도엽이 감각 피질로 들어오는 메시지를 감시하여 새로운 소리를 감지한 것이다. 우리는 이를 엔진 소리에 집중하도록 만든다. 우리는 우리가 자유의지로 선택한 정보와 자극을 의식적으로 인식할 때만 배울 수 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얼마나 기울일지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실은 마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끄집어낼 수 있다. 그러면 그 순간에 그것은 현실이 된다. 우리는 심지어 경험을 감정으로 되살릴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의 뇌는 몸에 화학적인 신호를 쏟아내서 원래 경험과 같은 화학적인 효과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이동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미래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과거에 관심을 고정할 수도 있다. 결국 우리가 관심을 둘 것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축복이거나 또 가장 위험한 저주일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전도엽을 통해서 주의 집중에 성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생각은 외부 세계보다도 더 진짜 같은 현실이 될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지금 우리가 집중하기로 선택한 현실의 요소들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이 책을 읽는 동안에 당신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기 바란다. 수만 개의 세포들이 재생되고 창문밖에서 엄청난 활동이 있고 옆방에서 들리는 TV 소리가 순간 사라지고 당신이 책을 읽기에 몰두하는 모든 활동이 실제로 중단되는 것일까? 물론 아니다. 하지만 당신의 현실에는 이것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집중하기로 선택한 것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우리의 여러 가지 다양한 나타날 수 있을까? 무엇에 관심을 집중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정교한 부위를 사용하는 능력을 단련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그려낸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장에서 살펴본 스님과 관련된 실험을 기억해 보기 바란다.
고도에 훈련된 명성 전문가들은 전도협의 활동에 있어서 신기록을 달성했다. 스님들이 자비라는 한 생각이 생각이 몰두할 수 있던 것은 전도협 덕분이었다. 우리가 이러한 집중과 몰입의 기술을 익힐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확실히 스님들은 한 가지 생각만을 마음속에 잡아둘 수 있도록 내가 다른 부분을 침묵시키는 방법을 터득했다. 대체 스님들은 집중의 근육을 어떻게 키운 것일까? 우리가 체육관에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들처럼 스님들 역시 집중의 힘을 기른다. 이것은 테니스를 배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신의 프로 테니스 선수의 팔뚝을 본 적이 있는가? 그들의 라켓을 잡는 팔은 다른 쪽 팔을 작아 보이게 만들 만큼 우람하다. 이것은 유전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다. 한쪽 팔을 지속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음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전도협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집중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 전도협이 더 향상된 기능을 발휘하게 하여서 뇌 활동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테니스 선수들은 보기 좋으라고 근육을 발달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발달된 근육을 통해서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으며 공을 치는 방법 더 잘 조절할 수 있다. 실제로 집중력을 높인 사람들의 경우에 전도협의 크기가 커진다기보다는 활발해지는 부위가 더 넓어지면서 그로 인한 효율성이 더 높아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평소에 어떤 연습을 해야 할까? 다행히도 우리는 전도협의 연습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이미 깔려 있다. 전도협의 가장 주된 기능 의지. 내게 전도협을 설명할 단어를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나는 의지를 꼽을 것이다. 전도협은 행동을 결정하고 통제하며 미래를 계획하는 내 부위이자 그들은 의지의 정수다. 진정으로 어떤 행동을 하기로 결심했을 때 우리는 전도협을 활성화한다. 집중하고 몰입하는 우리의 능력 또한 전도협의 기능이다. 전도협은 우리의 의지를 한 가지 일이나 생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든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자극이나 생각에 쏠리는 것을 막는다. 스스로 원칙을 정하고 충동을 억제할 때도 우리는 전도협을 사용한다.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발달시켜 새로운 언어를 배우며 집중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능력 같지 않은가? 전도협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은 충동 조절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마구잡이식으로 행동을 막는 것이다. 이 덕분에 우리는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짓을 하지 않는다. 사실 10대들의 충동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전도협이 아직 발달적이기 때문이다. 1999년 네이처지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의 제기드 박사와 동료들이 전도협 발달이 사춘기를 거쳐서 20대 중반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10대들은 이 시기에 호르몬의 좋은 공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인보다도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하다. 결국 10대들이 어른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에게는 복잡한 추론 과정을 처리할 하드웨어가 아직 없는 것이다. 그들의 전도협은 아직 발달 중이다. 대신에 중뇌 깊숙한 곳에 있는 편도체가 10대들의 본능적인 싸움 도주에 관여한다. 이 시기에 편도체는 전도협 같은 더 고차원적인 중추보다 더 활발히 활동한다. 전도협의 활동이 저조하기 때문에 충동적인 행동과 감정의 통제가 힘들다. 동시에 편도체가 과다하게 활성화되면 감정적인 대응이 많아지고 충동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때때로 우리는 느낌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10대들을 타이르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그들의 전도협이 이성적인 생각을 하기에는 아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10대들이 그렇게 충동적인 이유다. 그들의 전도협은 감정적인 자아의 고삐를 잡아당길 수 없다. 결과는 뻔하다. 생각하기 전에 반응하는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전도협은 CEO와 같은 역할을 한다. 뇌와 뇌의 다른 신경정추를 관리하는 임원들의 모든 행동을 감독한다. 좋은 CEO들이 그렇듯이 전도협은 사장실에 그냥 앉아만 있지 않는다. 모든 직원들의 일을 감시하고 뇌의 각 부위에 할 일을 지시한다. 전도협은 비판적인 사고와 발명의 중추이기도 하다. 전도협은 다른 뇌의 피질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의 자료실에서 정보를 끌어내어 그것을 원료로 새로운 생각 구조를 만들어낸다. 또한 우리의 꿈도 혈망도 만들어낸다. 우리가 현재 상황을 다른 상황에 견조 분석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전도협 덕분이다. 전도협은 새로운 개념을 체계함으로써 가능성과 전략을 궁리하고 미래의 결과를 예측한다. 전도협은 임시 변통에 능하다. 다양한 가능성을 비교해보내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전도협 덕분에 우리는 경험에서 배워서 다음번에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
전도역 덕분에 인간이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전도협은 창조에 활발히 관여한다. 과거 발전 덕분에 우리는 인간이 자유의지에 따른 행동을 최우선으로 수행하는데 전도협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발달된 전도협 덕분에 우리는 복잡한 선택을 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 모든 생물종들이 공유하는 고정된 경로와 예측 가능한 반응의 진화를 막을 때 전도협은 인류에게 의식적인 선택과 자유의지라는 축복을 선사한다. 전도협이 없다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대부분의 요소가 사라질 것이다. 나를 나이게 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미래가 되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살고 싶은 세계, 이 모든 것이 전도협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영웅을 만드는 의지. 전도협은 어떤 특정한 결과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욕구를 지원한다. 전도협의 이러한 능력을 사용할 때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목적과 일치하게 되고 우리의 활동은 우리의 의지와 일치하게 된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당신의 행동과 목적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해봤나? 자신의 의도와 행동이 부조화를 이루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가? 나는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3km 달리기를 하려고 한다. 나는 탄수음료뿐만 아니라 달콤한 음료수를 끊으려고 한다. 나는 내 아이들과 배우자, 동료들에게 더 인내심을 발휘하려 한다. 나는 이타적인 행동에 나 자신을 바치려고 한다.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다. 우리의 자이거는 때로 몸이 갚지 못하는 수표를 남발하곤 한다. 자아란 내에서 나온 명령을 따를 뿐이다. 실패의 책임이 다른 곳에 있다. 바로 행동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다. 우리는 종종 단지 그런 기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완수하지 못한다. 우리가 느낌이 끼어들도록 놔두면 전도협은 잠에 빠지고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로봇처럼 움직이게 된다. 매일 마음속에서 들리는 끊임없는 목소리에 반응하면서 말이다. 우리는 전도협을 통해서 우리의 혈망과 위대함을 몰아내는 내부의 독백을 침묵시킬 수 있다. 그 능력을 적절히 사용하면 우리는 수표를 결제하는데 필요한 힘을 한 것으로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전도협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바탕으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생각을 조직하며 행동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완수하며 행동의 성공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이를테면 전도협은 엄격한 교사나 건물의 상조에 있는 관리자로 볼 수 있다. 노스 캐롤라이나 주의 신경정신과 의사인 토마스 구엘 티에리는 전도협에 대해서 아주 잘 묘사하고 있다. 외부의 어떤 지시나 조작 없이 목표를 체계화하고 실행을 위한 계획을 세우며 그것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실행하고 장애나 실패에 직면했을 때 계획을 수정하는 순발력을 발휘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능력. 이것은 전도협의 고유한 특질인데다가 뇌의 다른 모든 부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아는 다른 생물종도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음식을 가지고 부엌 구석으로 도망쳐서 개걸스럽게 먹던 개가 중간에 멈추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자신의 행동이 불러올 파장을 걱정하면서 말이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스스로의 행동을 규제하고 반성하는가?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생존 모드 상태로 자동 조정되는 신경망을 활성화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자주 정서적인 중독의 화학물질을 생각 없이 즐기고 있는가? 전도협의 힘에 대한 또 다른 증거는 선택의 확고함과 명확함이다. 우리가 현재 상황에 상관없이 어떤 일에 대해서 결심할 때 전도협에서는 가장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확고하게 무엇인가 되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하거나 가지기로 결심할 때 그 일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 몸이 어떤 느낌일지 상관없이 전도협은 활성화하여 우리가 그것을 행동에 옮기도록 돕는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외부 세계나 몸의 느낌에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이상이나 의지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상관없이 우리가 확고한 선택을 할 때 전도협은 완전히 활성화된다. 내가 전도협의 정말 놀라운 점은 우리의 생각을 실제하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전도협의 크기 덕분에 인류는 생각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사실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다. 생각을 실제로 만들고 그것에 주의를 집중할 때 우리는 전도협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힘으로 만들 수 있다. 당신은 살아가면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의지와 주의 집중을 충동해 본 적이 있는가? 충동은
나는 당신이 그러한 순간을 경험해 보았기를 바란다. 나에게는 마라톤 하는 친구가 있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다로 뛰는 게 아니야. 다리로. 마음으로 뛰는 거지. 철인 3전 경기를 해본 사람으로서 나는 이 말이 공감한다. 마지막 1km를 남겨놓고 나타나는 모든 증거 와는 반대로 우리 은혜는 여전히 결승선을 지나겠다는 의지를 온몸에 전달한다. 위인들에게서 가장 본받아야 할 점이 이러한 의지의 힘이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즉각적인 욕구를 억제하고 장기적으로 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대협의 활동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윌리엄 웰레스, 잉글랜드 강노비 통치 마틴 루터 킹, 아시시 성 프란체스코, 마하트마 간디, 엘리자베스 1세는 모두 전대협의 지배자였다. 그들은 자유나 명예, 사랑 같은 자신이 의도한 결과에 모든 관심을 쏟아부었다. 그리고 어떤 일에도 직면에도 자신의 이상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특정한 개념에 지속적으로 집중함으로써 이상을 현실로 만드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에게 이상은 몸의 필요와 환경 조건, 심지어 시간의 개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었다. 몸이 위험하거나 험난한 장애가 있거나 적대적인 상황을 극복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가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상만이 중요했다. 그들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의 명백한 의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했다. 역사적인 위인들은 일관된 행동이 동반된 생각과 이상에 집중하여 총력을 다함으로써 그들의 의지를 증명해 보였다. 실제로 그들은 이상을 현실로 만들었다. 그것이 인간의 진정한 힘이고 전대협은 그런 능력을 줄 수 있는 구조물이다. 우리는 이 때문에 위인들을 존경하며 그들을 통해 인간의 잠재력에 대해서 알게 된다. 그렇다면 이 장으로 들어가서 자연주의를 경험한 사람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 내의 다양한 능력과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을 다시 생각해보면 어떤 결과에 대한 신념이 갖는 새로운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지 모른다. 외부 세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믿기보다 우리 스스로 어떤 결과를 믿고 신뢰할 때 신념은 작동한다. 그렇다면 신념이란 외부 상황에 상관없이 진실한 것은 자신의 생각권이라는 것을 믿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절대자에게 우리의 삶을 바꿔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저 믿고 우리의 생각을 현실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가? 전대협은 그것을 실현시킨다. 그것이 바로 백혈병에 걸린 디인이 실제로 백혈병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던 이유다. 그는 치료를 받지 않았지만 의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오래 살 수 있었다. 그는 단지 결심했다. 몸의 피드백에 상관없이 살기로, 환경의 피드백에 상관없이 살기로, 시간의 제한에 상관없이 살기로. 사람들은 이런 결심하다라는 표현을 항상 사용한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이 말을 다른 방법으로 이해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디인이 그랬던 것처럼 신간이나 환경에 구속받지 않는 새로운 마음을 만들 능력이 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는 매우 다른 현실을 만들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이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전대협의 통제권을 돌려주는 것이다. 위인들의 수준으로 이상을 실현한 사람들의 수가 그토록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뇌를 갖고 있을까? 물론 아니다. 이들은 단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자주 전대협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을 뿐이다. 집중과 충동 조절. 대학 친구 중에서 내가 까치라는 별명을 붙여준 친구가 있다. 까치는 똑똑하고 호기심이 많은 새로 도덕으로도 명성이 높다. 까치는 시야에 어떤 반짝이는 사물이 들어오면 그것을 조사해야만 직성이 풀린다. 까치의 호기심 많은 본성 덕분에 그들의 동지는 폐품 처리장을 방불하게 한다. 물론 이 친구가 도덕이란 뜻은 아니다. 그는 까치처럼 매우 산만했다. 우리는 같은 스터디 그룹에 속해 있었는데 그를 프로젝트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기숙사, 도서관, 학교 밖, 커피숍 어디든지 간에 그는 현재 하고 있는 일보다도 다른 모든 사물의 움직임에 더 관심을 갖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시선은 산만하게 방 여기저기를 옮겨다녔다. 심지어 남들에게 말로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걸러낼 머리조차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의식은 서로 관계없는 생각의 연속이었다. 나는 당시에 주의력 결핍과 행동 과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가장 전형적인 환자라는 사실을 몰랐다. 생각해보면 그가 가만히 앉아 집중하지 못했던 이유는 자신의 과잉 활성화된 마음과 몸이 나르는 모든 충동에 반응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분명 그에게도 전두엽이 있었겠지만은 그는 몸의 작용이 부르는 맹공격에 지속적으로 굴복한 것이다. 원하는 것이 명백할 때 우리의 전두엽은 그 목적과 의지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차단한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전두엽의 기능과 하나가 되는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어느 토요일 아침에 10시 당신은 어머니의 생신 선물을 소포로 붙이기 위해서 집을 나섰다. 어머니는 1000km 떨어진 곳에 살고 계시고 생신은 5일 후다. 우체국은 월요일에 문을 닫기 때문에 오늘 선물을 붙여야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다. 선물을 붙이고 나서 당신은 남편과 점심 식사를 할 예정이다. 당신의 전두엽은 앞으로 할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다. 우체국으로 가는 길에 당신은 당신이 좋아하는 옷가게가 세일하는 것을 보게 된다. 가게의 커다란 세일 현수막은 충동을 일으키는 외부 자극이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행동 A. 당신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처음에 그들을 잊게 된다. 당신의 느낌은 최초의 목적을 뛰어넘었다. 당신은 곧장 그 가게의 주차장에 차를 대고 정신없이 쇼핑을 한다. 다시 시계를 봤을 때는 이미 2시. 우체국 문을 닫았고 남편과의 점심 약속도 놓쳤다. A를 선택할 때 당신은 내 속이는 다음 같은 일이 벌어졌다. 당신이 좋아하는 가게가 세일한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이 외부 자극은 굉장히 엄청나서 매우 엄격한 교사인 전두엽은 당신의 마음이 다른 자극에 기억거리지 못하게 억누르는 일을 멈췄다. 그러자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원래 계획에 대한 집중력 또한 잃어버렸다.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고 쇼핑이 전두엽의 새로운 의도적인 행동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당신의 행동은 처음의 목적과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 단기적인 만족과 필요라는 즉각적인 느낌의 우위를 차지했다. 장기적인 의지와 관련된 느낌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남편과의 점심 약속을 바꿀 결심도 어머니의 선물과 관련된 앞으로의 결과도 분석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당신은 자신의 아무 생각 없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하지 않았다. 행동 B. 세일하는 가게에 들러야 한다는 조급한 느낌에 전도역을 통하여 가능성을 살핀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시간에 민감한 일인지가 떠오른다. 당신은 우선순위를 저울질하고 원래 계획을 따르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전두엽은 당신의 갈등을 해결해줄 대안으로 새로운 의도를 하나 더 추가한다. 남편과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오후에 쇼핑을 하는 것이다. B를 선택할 때 당신은 전두엽은 원래의 목적을 유지한 채 당신의 행동이 그 의지와 일치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전두엽은 내가 목표를 완수하는 데 방해가 되는 외부 자극에 당신이 한눈 파는 것을 막는다. 또한 전두엽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자극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준다. 순간의 만족을 추구하는 대신에 장기적인 꿈과 이상, 목표와 목적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전두엽은 우리의 충동적이고 반사적인 반응을 억제한다. 상황 A는 외부 자극에 쉽게 산만해지는 사람의 전형적인 행동이다. 이것은 우리가 전두엽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방법이 될 것이다. 본래 우리는 우리의 내적 의지에 반하는 외부 세계에 익숙한 기회나 환경에 정신이 팔리기 쉽다. 우리는 즉각적인 기쁨을 느끼기 위해 한눈을 판다. 우리 몸에 익숙한 느낌을 주는 외부 자극을 극복하기로 선택하는 능력을 갖는 대신에 말이다. 뇌의 한 부분은 우리가 매일 접하는 수많은 자극을 걸러내고 우리의 자유의지와 선택 가장 중요한 목표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수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분류소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도 주위에는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소리가 존재할 것이다. 당신이 가만히 멈춰서 그것들을 듣고자 한다면 방금 전국만 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실제로 당신의 뇌는 주변의 소리를 듣고 계속해서 그 정보를 처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소리를 들으려 의식적인 인식을 옮기기 전까지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이처럼 전두엽은 다양한 외부 신호를 감지함으로써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자극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집중하도록 집중. 그러면 전두엽과 집중력. 그렇다면 전두엽을 활성화할 때 우리의 집중력은 어떻게 달라질까?
우리가 굳은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 완전히 집중할 때 전두엽은 그 활동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준다. 마음이 산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두엽은 감정이나 감각 자극과 관련된 몸의 신호를 무시한다. 동시에 감각 정보나 운동 정보를 처리하는 뇌 부위를 조용하게 만든다. 또한 전두엽은 운동 피지를 진정시켜서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할 때 몸이 차분해지도록 만든다. 실제로 우리는 일정의 최면 상태에 빠지면 몸이 이를 따른다. 몸의 운동 정체나 운동 피질에는 더 이상 어떤 마음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감각 회로가 진정되면 우리는 몸이나 주변 환경을 전혀 느낄 수 없다. 감각 피질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우리가 시각 피질의 회로를 켜지 않는다면 우리는 외부 세계를 보는 일을 멈출 것이고 마음 한가운데 생각이 자리하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청각 피질 속의 신경망을 더 이상 활성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차가 지나가는 소리를 의식하지 못할 것이다. 더불어서 변형계의 감정 중추까지도 진정된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의지를 갖고 생각하고 집중하는 모든 것은 외부 세계보다도 더 현실 같은 실제가 된다. 전두엽에 의해서 이러한 신경망들이 꺼지면 뇌는 어떤 수준의 마음이나 인식도 처리하지 않는다. 몸과 환경, 심지어 시간까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전두엽은 또한 뇌의 다른 부위의 고삐를 당긴다. 마음의 연합 기억이나 다른 생각에 빠지는 것을 막거나 현재에 집중하는 것과 관련되지 않은 외부 자극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서 전두엽은 현재에 집중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없는 감정이나 이미지가 떠나지 않도록 척도엽의 연합 기능을 억제할 것이다. 그럼 이제 당신이 끊임없이 불평만 늘어놓는 여동생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기로 결심했다고 가정해보자. 전두엽은 당신의 생각을 처음 목표와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그 길에서 헤매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 다음은 전두엽은 정보를 모으면서 과거의 경험과 의미 지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당신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생각하게 만든다. 집중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의지가 곧 삶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당신이 당신의 동생에 대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동생과 관련된 과거의 기억들이 마음속에 떠오른다면 어떻게 될까?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동생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행동 방식에서 멀어질 것이다. 그리고 동생이 잘못한 것을 당신 탓으로 돌리든 또는 당신과 자전거를 두고 싸우던 때로 돌아갈 것이다. 이어서 당신은 자전거 분홍색이었는지 빨간색이었는지 궁금해하다가 자전거에서 떨어져서 병원 시설을 졌던 12살 때와 병원에서 삼촌이 사줬던 아이스크림을 먹던 때를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삼촌은 요즘 뭐라고 계실까라는 생각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쯤 되면 내 의도를 이해했을 것이다. 당신은 원래 생각은 동생과 관련된 행동으로 옮겨가더니 어느새 삼촌과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던 때로 바뀌었다. 딴 생각에 빠지게 하는 연합 기억과 신경회로로부터 거리를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전두엽이다.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마음속에 새길 만큼 강한 의지를 갖게 되면 전두엽은 그 이미지가 희미해지는 것을 막아준다. 몸과 환경, 시간에 의해서 받는 신호를 차단함으로써 말이다. 과학자들은 이를 신호대 잡음 비를 낮추는 것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외부 자극의 볼륨을 낮추는 것이라고 표현할 것이다. 작은 일에도 극도의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의 경우 몸이 그에게 보내는 신호가 너무 크고 집요해서 전두엽은 집중을 유지할 수가 없다. 화학물질들이 몸과 뇌에서 미친 듯이 날뛰면 몸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전두엽 대신에 자율신경계가 통제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두엽은 의식적인 생각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만들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내부의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는 외부 세계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많은 의식적인 집중이 필요하다. 우리가 전두엽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가족들의 잘못된 행동이나 산만함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해야 하는 일을 모두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일어나는 사건들이나 가족들에 대한 생각들 같은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종교와 우리나라 영적인 세계, 무어의 경지 가운데서 신경학적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는 엄청 발전했다. 신경학자들 가운데서 앤드류 뉴버그 박사는 영적인 경험을 측정하려고 예를 쓰고
명상적인 티베트 수도승, 기도적인 수요, 뇌에 대한 관찰을 해서 발견했고, 영적인 경험을 하는 동안에 활성화되는 뇌 부위를 깊이 명상하거나 기도하는 참가자들을 조사한 결과로, 그래서 상위 두 정역, 지남역 연합 영역이 느린 집단이 잠잠해진다고 확신. 물론 전제업은 매우 활성화된 상태였다. 고도 집중하는 동안에 지남역 연합 중추는 시간과 공간의 인지에 관여한다. 우리 몸이 신체적으로 공간에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와 우리 몸의 자세를 인식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이 부위의 활동이 잠재해진 사람들이 우주 하나됨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뇌의 지휘자는 주의 집중을 활발하게 하는 동시에 마귀 오케스트라에서 호른 소리를 잠재우듯이 몸의 위치와 자세를 교정하는 중추를 잠재운다. 또한 전두엽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시간의 공간에 놓여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도 중단시킨다. 그래서 나와 세계 사이의 경계가 없어지고 시간과 공간 자신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는 것이다. 뉴버그 박사의 표현을 빌자면 그래서 자아를 모든 사물과 사물이 무한하게 뒤얽혀 있는 것으로 인지하는 것이다. 놀라운 집중력과 관찰 능력, 고도 자의식을 가진 사람들과 작업하면서 이 연구자들은 영적인 명상과 뇌 활동의 변화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들 수행자들이 깊은 명상 중에 마음으로 하는 경험은 창문 밖의 풍경처럼 현실적이다. 영적인 경험을 신경의 기능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그 경험이 단지 마음에만 존재한다거나 신경의 변화가 그 경험을 불러왔다고 생각할 일은 아니다. 내가 영적인 현실을 인지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하여서 그것을 기억으로 저장한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외부의 적당한 자극을 통해서 과거의 느낌과 기억을 다시 경험할 수 있다. 만약에 치킨 냄새를 맡고 집으로 들어가서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치킨을 본다면, 그리고 한 조각 맛을 본다면 우리의 옛날 피질들이 활성화되고 과거의 치킨은 마음속에 자코 말리의 유령처럼 나타날 것이다. 특정한 신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맛의 황홀함에 빠지는 순간에 과학자들이 우리 몸에 방사성 물질을 주입한 후에 페트 스캔 촬영을 한다면 치킨의 영향을 받고 있는 뇌 사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우리 마음속의 치킨이 실제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영적인 경험과 영적인 신경 반응도 이와 같지 않을까?